2014년 39번 문제. 자, CAPM 가정이에요. 자, 위험 중립이 아니죠. 위험 회피죠. 예, 답은 1번. 예, 나머지는 다 이렇게 돼 있고, 예, 앞에 다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2002년 4번 문제, 2번 선지. 자, CAPM, 완전한 시장. 예,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가정. 그 다음에 무위험 이자율로 무제한 차입과 대출이 가능하다. 예, 맞죠? 2019년 32번 문제. 만기가 1년 후. 예, 만기 이전에 형용이 없고, 위험자산, 예, 140원, 80원. 각각 확률은 50%. 현재 100. 적정 할인율. 예, 간단한 문제죠. 예. 이 CAPM 가정하고 이렇게 관련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예, R을 구하면 0.1. (2006년) 9번 문제 2번 선지 CAPM. 자,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 간의 상관계수 0. 맞죠? 두 위험 자산 기대수익률과 표준표차. 다음 표와 같다. 자, 2018년 38문제 3번 선지. 무위험 자산과 자산 A를 40대 60. 표준편차. 자, 이 식을 이용하는 거죠, 이 식. 예,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2017년 36번 문제. 자, 효용함수가 나왔어요. 효용함수. 그러면 요런 관계, 뭐뭐 할수록 뭐 높다, 뭐 이런 관계를 알아보려면 사실 1차 편미분을 해야 돼요. 1차 편미분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복잡해요. 이 문제를 풀 때. 예.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걸 정확하게 푸는 거니까, 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냥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풀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효용함수가 이거예요. 이거죠. 근데 위험자산 A의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예, 다른 조건이 일정해요. 예,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은 A의 기대 수익이 높다. 그러면은, 예, A의 투자 비중을 높여야죠. 그렇죠? 예, 이거 맞는 거예요. 그렇죠? 효용함수를 볼까요? 자, U, ERP, ERP잖아. 예, 무위험자산하고 이제 위험자산 A, 예, 요거를 이제 투자 비중에 따라서 해서, 예,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죠. 그 중에 A 자산의 기대 수익이 높다. 그러면은 당연하죠. 그렇죠? 이게 높아지면은, 예, 효용이 높아진다. 그렇죠? 예, 당연한 거죠. 자, 이거를 이제 한번 보세요. 자, ERP. 예, 이거는 효용을 함수로 볼 때 플러스니까, 그렇죠? 증가함수고, 그 다음에 위험회피도 R은, 예, 잠수함수고, 마이너스니까, 시그마 P, 예, 시그마 P는 이거죠. 예, 위험 자산이 있을 때 시그마 P가 A의 함수예요. 그렇죠? A. 시그마 A의 함수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예, 시그마 A 감소함수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 비중이 낮아지고 위험의 비도도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은 B가 틀리니까 A 하나.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장에서 푸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 A의 기대 수익이 높으면은 당연히 A의 위험자산 A의 투자 비중을 높여야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그죠? 일정한데 이게 높은데 이거 투자 비중을 높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그리고 1차 수준에서 그걸로 다 답이 나왔어요. 충분히 맞죠. 뭐 이런 경향은 뭐 내년도도 충분히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푸시라. 그 B를 푸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이렇게 푸는 방법,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예, C를 푸는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예,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푸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2010년 29번의 2번 선지를 보시면, 예, 배운 거, 예, 그대로 나옵니다. 2011년 34번 문제는, 예, 이 CML의 기울기가 다양한 이름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죠? 변동 보상률, 또 위험 보상 비율. 그렇죠? 예, 다양한 비율로, 이름으로 이제 출제되고 있고, 예, 다른 이름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튼 그 CML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것으로 간주하고 풀어야 되나. 예. 그리고 요게 이름이 같잖아요. 예. 그렇죠? 같죠? 예. 그래서 혹시 이게 리스크를 잘못 오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예. 2011년 문제 가서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이렇게 써놓고 위험 보상 비율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오타가 아니에요. 혹시 오해할 수 있어서. 예, 2014년 30번 문제하고 예, 올해 문제죠. 2024년 33번 문제는 예, 계속 같은 걸 개념, 예, 같은 포인트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포인트. 자, 그래서 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자본시장선, 그 다음에 자본시장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위험 프리미엄. 예, 요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 예, 이렇게. 예, 특히 이 변동보상률, 예, 변동보상률은 이름이 다 달라요. 올해 출제된 건 위험보상률로 또 출제됐어요. 그죠? 예, 기존에는 이제 변동보상률, 위험보상비율 두 개로 출제됐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예언했죠. 예, 다른 이름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의면 맞다면 기울기 물어본 간접을 풀어야 한다. 예,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예언대로 다른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그 가로하고 영어로 써줬어요. 다. 예, 가로하고 기출문제를 보면은. 근데 그거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예,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영어 이름을 알아두시는 게 가장 확실하지만 외우기 어렵죠. 외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변동 보상률, 뭐 위험 보상률, 뭐 요즘 보상 비율 뭐 다 알아두시고, 근데 참고로 요거 살짝 예, 시험장에서 보면은 기억나실 정도, 요거랑 연관해서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만 암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일일이 다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이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요 식은 뭐 100% 암기가 돼 있을 거예요. 예, 제물리 시험 보러 1차 시험장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공식은 뭐 100% 암기가 돼 있겠죠.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이 공식에서 사실은 이거를 읽어낼 수 있는 예, 그 능력을 키우시는 게 낫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뭐 자본배분선이 자본시장선이라는 거는 요거는 암기하셔야죠. 요거는 어떻게 공식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예, 자본시장선이 자본배분선이다. 실제로 출제되니까. 예. 요런 거는 이제 암기하시고, 나머지, 예를 들어 이제 요 4번 선지 같은 경우에, 자, 기울기를 물어봤잖아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에서 위험자산 수익률을 차감한 값이 이제 기울기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다 외우기 어려운 거야. 자, 이거는 공식으로, 자,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자 수익률 차감한 값. 예. 이 아니죠. 예, 이거를 예,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으로 나눈 요게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요게 기울기. 그렇죠? 예. 그래서 공식을 암기하면은 예,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예, 그런 방식으로 예, 이 문제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 위험 프리미엄은 요걸로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것까지 곱한 게 위험 프리미엄이다. 예, 이런 거. 예,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으로
공식으로 이제 시험장에서 유추해서 답을 찾아내야 하는 게 있다. 두 가지 종류. 그리고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신다. 그렇죠? 자, 2017년 31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구하는 건데 중요한 게 요걸 안 주어졌어요. ERM. 그렇죠? ERM.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 이게 안 주어졌어요. 그럴 경우에 이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찾아내는 이거를 미지수로 놓고 그럼 이제 나머지 값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집어넣으면 되죠. 기대 수익률이 ERP가 10%고 다 집어넣어서 ERM을 찾아내면 된다. 간단한 문제죠. 이 부분은 이제 학습 방향에서 CML의 기울기, 변동보상률, 위험보상률 이런 거 학습 방향에서 얘기했던 그거죠. 그 내용입니다. 자, CML 자본시장선 상의 임의의 포트폴리오와 시장 포트폴리오 상관계수를 먼저 구해보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1입니다. 결론.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수학적인 건데 뭐 그냥 요 정도만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이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근거가 있다. 요거 과정은 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죠? 요 결론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그런 과정만 좀 이해하시고 이거 뭐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요게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죠. 2005년 28번 문제. 자본시장선 산해 포트폴리오와 시장 포트폴리오. 그렇죠? 상관계수는 1이죠. 근데 0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2018년 39번 문제. 자, 자본시장 선에 존재하는 두 위험 포트폴리오. 요거랑 좀 다르죠? 두 위험 포트폴리오 상관계수 1이다. 근데 요 선상에 존재한다는 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포트폴리오 간에도 시장 포트폴리오만이 아니고 어떤 포트폴리오 간에도 상관계수는 1입니다.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출 포트폴리오와 차이 포트폴리오 개념. 요 개념이 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요쪽. 요 CML 선에서 요쪽은 대출이다. 요쪽은 차입이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요걸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시장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이제 무위험 자산이고 이건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위험 채권. 채권하고 시장 포트폴리오. 요 두 자산만 있는 거죠. 두 자산만 있고요. 자, 그러면 앞서 요 선상에서 하는 거는 공매도가 불가능할 때, 그렇죠? 공매도가 불가능할 때는 요 선상에서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여기쯤이다. 그러면 이제 무위험 채권하고 시장 포트폴리오 둘 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위험 채권을 매입한 거잖아요. 무위험 채권 매입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은행에 대출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죠. 대출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 포트폴리오. 자, 그러면 요 점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시장 포트폴리오를 100% 다 투자하는 거죠. 무위험 채권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요 점에서 투자한다면. 자, 근데 요 선을 지나가요. 그러면 시장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사는 거죠.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돈을 가진 돈을 다 여기다 시장 포트폴리오에다 투자를 했는데 더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차입을 해야죠. 그 돈을. 그래서 이쪽은 차입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위험 이자로 차입하는 경우는 공매도 한다. 그렇죠. 무위험 채권은 공매도 하는 거죠. 이쪽은 이제 무위험 채권은 공매도 하는 선이잖아요. 공매도 하는 선이고 당연히 투자 비중은 이 무위험 채권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시장 채권은 더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 필수 문제를 보시면, 자, 차입하여 시장 포트폴리오 추가적으로 매입한다. 그러면, 이거는 족보에 있는 거죠. 그렇죠? 차입 포트폴리오, 대출 포트폴리오, 이거를 묻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러면 위험 선호자는 일단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CAPM 자체가 위험 회피자, 위험 기피자를 가정하잖아요. 이건 100% 아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차입하여 시장 포트폴리오를 추가적으로 매입한다. 이 사람 누구냐? 차입형 투자자라는 거죠. 이쪽에서 투자하는 사람은 차입형 투자자다. 그래서 차입형 투자자, 대출형 투자자, 추가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장 포트폴리오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의의를 보면은 이 무위험 자산이 존재할 때 이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 포트폴리오예요. 유일하게. 요것만 투자예요. 그래서 자산은 이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 무위험 채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만, 두 개 중에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 비중을 선택한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따라서 위험자산으로, 이건 무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는 시장 포트폴리오 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는 이제 자본시장성과 효율적 투자자의 접점, 요거죠. 접점에 해당하는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다음 이제 구성을 보면은, 자, 시장 포트폴리오가 보면은, 자, 요 마코비츠의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죠. 요 산상에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A, B, 요 기울기, 요 시그마 P, ERP 선상의 그래프상의 기울기를 보시면 요 시장 포트폴리오가 가장 기울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트폴리오보다 총위험 단위당 프리미엄이 크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다. 근데 이 시장 포트폴리오에는 모든 위험자산을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위험자산을. 모든 위험자산을 포함하고 있고, 또 완전 분산된 포트폴리오예요. 단순히 위험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험자산이 완전 분산 투자돼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또 나아가서 모든 위험자산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를 하는 그런 균형 상태에서 이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별 자산이 이게 모든 개별 자산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별 자산이 시장 포트폴리오에 차지하는 구성 비율 WI 이거는 그 위험 자산의 총 시장 가치에서 총 시장 가치 이 시장 포트폴리오가 모든 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자산의 총 시장 가치에서 그 자산의 시장 가치를 차지하는 비율이 돼요. 이 시장 가치라는 것은 균형 가치죠. 뭐 총 시장 가치도 균형 시장 가치고 그 비율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나타낸 게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죠. 요거를 응용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2018년 39번 문제를 보면은 CAPM이 나오고 시장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다. 맞죠? 이 선상, CML 선상의 모든 포트폴리오가 다 실은 효율적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장 포트폴리오 때문에 당연히 효율적 포트폴리오인 겁니다. 그 다음에 2002년 5번 문제. 비체계적 위험, CM의 선상. 요 CM의 선상에서는 이제 완전 분산 투자된 그런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무위험 자산만 존재하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만 있다. 완전 분산 투자. 그렇죠? 체계적 위험.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은 이걸 가진 포트폴리오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어요. 놓이지 않아요.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포트폴리오의 복제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허용되고 기대 수익률이 서로 다를 때 두 개의 효율적 포트폴리오 조합해서 시장 포트폴리오를 복제할 수 있다. 그렇죠?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 서로 다를 때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거죠. 왜냐면 이제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뭐 공매도가 허용되더라도 이 기대 수익률은 변동이 없어요. 앞에 그
수평관계 사례에서 봤잖아요. 그죠? 예. 기대수익이 같다면 수평관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 이걸 보시면, 자, 앞서 이제 ERP를 구성하는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으로, 요거를 봤잖아요. 앞에서 봤는데, 그러면, 요거는 A니까, 요 A를 이용해서 요 선상에 되겠죠. 요 선상에. 요 선상에 구성되는데, 이거는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자산 A를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로 대체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건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요 선상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 두 개만. 근데 사실 요 선상에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가 다 효율적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뭐 두 개, 예를 들어 요거랑 뭐 요거랑 이렇게 두 개도 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러면 이것도 효율적 포트폴리오죠. 당연히.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이 사례가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로 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2021년 35번 문제를 보면은 그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래서 복제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부분.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 효율적이지 않다. 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효율적이라는 말이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선지가 변형됐다. 효율적이라는 말이 없죠. 그 다음에 항상이 들어갔어요. 자, 맞을까요, 이거는? 맞을까요? 맞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이건 맞아요. 이 지문에 CAPM이 성립한다고 단서를 줬잖아요. 단서를 줬기 때문에 요 선지도 따라서 맞게 됩니다. 그렇죠? 요게 좀 더 어려운 선지가 됐죠? 여기 이제 이런 단서를 다 줬기 때문에 쉬운 문제고, 이거 좀 더 어렵다. 단서가 여기 들어있다. 그렇죠? 수동적 포트폴리오 전략은 장기적으로 시장 지수 상승률 정도의 수익률만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시장 지수 상승률 정도라는 이제 말이 있기 때문에 이 CML과 관련되어 있어요. 2010년 28번 선지를 보면은 수동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CML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자본시장선은 자,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효율적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총위험의 표준표차 선형관계 있고 앞서 배웠고, 그 다음에 무위험 이자율과 위험 프리미엄의 합으로 구성된다. 위험 수익률과 위험 프리미엄의 합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이제 그 위험 프리미엄은 요거 전체다. 요거 전체다는 거예요. 이거죠? 요거 전체다. 전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놓치기 쉬워요. 이걸 이제 그래프에서 본다면 이거죠. 이거. 그런데 이 CM의 선상에 존재하는 요 자산 A가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포트폴리오 A겠죠. 왜냐면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 M하고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자산으로도 출제되기도 하니까 아무튼 포트폴리오 A가 있어요. 이건 이제 효율적 포트폴리오죠. 근데 자산 B가 있어요. 이거는 이 CM의 선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산이든 뭐 포트폴리오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비효율적인 그런 자산 또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보시면, 왜냐면 이제 요 위험에
이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은 이만큼이에요. 예, 이만큼인데 B 같은 경우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위험 프리미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예, 그래서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나 개별 자산의 경우에는 CML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자본시장선. 그에 반해 이제 개별 자산의 위험과 기대 수익률 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개별 자산 또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요. 증권 시장선은. 이거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자본시장선 다음에 증권시장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별 자산이나 포트폴리오의 그런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식으로. SML 식으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두셔야 될 게 요 용어예요. 요 용어 자체를 알아두셔야 돼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프리미엄.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프리미엄은 다른 말로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이 용어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프리미엄. 시장 포트폴리오. 요 CMS상에 수많은 자산, 수많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정확히 수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만의 위험 프리미엄, 이만큼이겠죠. 이만큼 위험 프리미엄을 별도로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 프리미엄,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 포트폴리오 M의 위험 프리미엄을 구한다면은 요 시그마 P가 시그마 M이 되겠죠. 그렇죠? 시그마 M. 자,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요거만 칭하는 용어가 이거다. 시장 위험 프리미엄,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 프리미엄, 시장 포트폴리오 M의 위험 프리미엄. 요거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평균 분산 기준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라면은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무위험 자산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ERM이 RF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ERM에서 RF를 뺀 요 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항상 0보다 크다. 요 개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자, 자본시장에서 아래쪽에 위치한다면 요 아래쪽에 위치하는 B는 비체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다.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2006년 9번 문제를 보면은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 나왔죠. 시장 위험 프리미엄. 그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21년 35번 문제. 요번에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나왔죠. 요거. 음해값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겠죠. 앞에 학습 방향에서 이 토빈의 분리 정리에 대한 이해 하셔야 된다고 했죠. 여기가 토빈의 분리 정리고요. 제가 여기 잘 써놨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여태까지 공부해온 거 바탕으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단계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 무차별 곡선에 따라서 접점해서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무위험 자산하고 시장 포트폴리오 두 개의 자산만 있는 요 선에서 이제 공매도까지 가능하면은 요 선까지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사이 포트폴리오고 대출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상황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이 식을 보시면 이거죠. 이거죠, 이거. 이 식. 두 개만 할 때, 그쵸?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다. 2005년 28번 문제는 자, CML이죠. CPM. 자,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 두 개 자산.
내 투자 가중치, 투자 비율 같은 얘기죠. 객관적이다. 아니죠. 이거는 예, 주관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비율. 예, 이거는 객관적이에요. 예, 시장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모든 투자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이 토빈의 분리정리를 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비율이라고 했는데 요 말은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자,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요거죠. 시장 포트폴리오 M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투자 비율. 요게 객관적인 거예요. 네, 요게 객관적인 거예요. 네, 요게 객관적인데 그렇다면 요 말하고 같은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엄밀히 말하면 같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네, 말이 좀 애매하다. 네, 애매한데 어쨌든 요거 투자 가중치 이거는 확실해요. 확실해. 요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틀렸으니까 X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것도 주관적이고 이것도 주관적이다. 그러면 아니, 반대죠. 예, 요거 주관적이고 요게 객관적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은 맞는 걸로 봐야 되느냐.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럽니다. 애매하다. 근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맞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말이 요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요 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전제를 한 거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 M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투자 비율이 객관적인 거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31번 문제는, 자, 갑하고 을 투자자, 예. 이 CML 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근데 단서가 자, 위험 회피 성향이 갑보다는 높지만 을보다 낮아. 중간이죠, 중간. 네. 중간에 일때 가장 적절한 것. 예. 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 자, 그거는 정답은 뭐냐면 이 위험회피 성향이 갑과 을 사이에 있다면 기대 수익률도 갑과 을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위험회피적인 보다 낮죠. 덜 위험회피적인 사람이 위에 있죠. 그렇죠? 그 때문에 중간에 있다면은 A하고 B 사이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뭘로 변화됩니까? 예, ERP를 구해서 기대 수익률을 구해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갑과 을 요 사이에 있는지 그거를 찾으면 되죠. 자,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면 0.144 낮고 0.12 낮고 0.099 낮고 0.189 예, 요게 요 사이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높고 그렇죠? 2016년 37번 문제는 자, CAPM이 성립할 때 자, 시장 포트폴리오와 상관계수가 1인 포트폴리오다. 예. 그러면 이 선상, 이게 CML 선상, 요 CML 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에요. 예, 이거 외에는 그 시장 포트폴리오와 상관계수가 1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요 선상에 있다는 말이에요. CML 선상. 그렇다면은 예, 요 식을 쓸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구하는 게 포트폴리오 A의 표준 표차니까 예, 이 식의 예, 시그마 P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P를 구하면 0.35가 된다. 2019년 34번 문제를 볼까요? 네. 투자자 갑은 자, 1,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시장 포트폴리오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몽땅 시장 포트폴리오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을은 이제 1,000만 원을 똑같이 투자하죠. 투자하는데
300만 원만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해요. 그러면 여기쯤 될 거예요, 을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모두 요 CML 선상에서 투자를 한다. 그렇죠?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 토빈의 분리정리 1단계, 토빈의 분리정리 2단계,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문제를 구성해보자. 해서 낸 겁니다. 낸 거예요. 그리고 요 1단계에서 요 시장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위험자산의 비중은 모든 투자자들이 동일하다. 요거잖아요. 요 말은 이제 요거죠. 시장 포트폴리오의 구성 문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갑의 시장 포트폴리오에 이제 100%인데 그 중에 주식 A가 100만 원이면 10%잖아요. 그러면 요 을이 투자하고 있는 시장 포트폴리오 300만 원, 이 중에 10%가 이제 주식 A다. 그렇죠? 그래서 A번은 10%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000만 원이 시장 포트폴리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A하고 B가 각각 10%, 20%. 그렇죠? 10%, 20%. 그렇다면은, 요 주식 A의 시가총액하고 주식 B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전체 모든 주식들의 시가총액 중에 10%는 주식 A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10%는 주식 B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시가총액 비중으로 따진다면은 주식 B의 시가총액이 2배다. 따라서 주식 A의 시가총액은 주식 B의 2분의 1배인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2004년 35번 문제는 이제 조금 어렵죠. 자, 일단 논란도 좀 있고. 자, 일단 보면은, 자, 이제 2019년 34번 문제하고 비교되는데, 똑같이 이제 토빈의 분리정리 문제란 말이죠. 예, 문제인데, 이 2019년 3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투자 금액 가운데 300만 원을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했다. 예. 이렇게 투자자의 이 WM, 시장 포트폴리오의 투자 금액을 알려줬어요. 투자 비중을 알려줬어야. 그런데 지금 문제는 총 투자액만 8천만 원으로 알려줬고 이 시장 포트폴리오에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내야 돼. 예, 알아내야 돼.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알아내냐면 지금 비교 대상인 투자자가 있어요. 그 투자자의 시그마 P 25%, 그 다음에 시그마 M, 총 투자한 그 금액의 1억 중에 3천하고 5천에서 80%, 요걸 알려줬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요 공식에 의해서 이제 요게 80%, 요게 25%니까 시그마 M을 일단 구해내야 됩니다. 요 시그마 M은 이 25% 투자자나 15% 투자자나 동일하단 말이죠. 시그마 M. 그래서 요걸 일단 알아낸 다음에 자, 이걸 이용해서 자, 요거하고 그다음에 시그마 P를 알고 있죠. 그러면 이 투자자의 WM을 이렇게 추정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WM이 0.48. 아시겠죠? 그럼 이제 전체 8천만 원 중에 이제 48%가 이제 안정 주식형 투자, 요게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이고 WM이니까. 그 다음에 그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 금액 중에 시장 포트폴리오가 이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안정 주식형, 성장 주식형. 그래서 안정 주식형, 안정 주식형 투자 금액은 8분의 3이니까 8분의 3을 곱하면 안정 주식형 투자 금액의 추정 금액 1,440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구하는 문제였고요. 그렇다면 요 토빈의 분리 정리를 알아야 되고 요 공식을 알아야 되고 그죠? 두 가지를 알아야지 풀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자 논란이 뭐냐 지금 그 세 가지 펀드만 판매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시장에는 세 가지 펀드만 있다고 가정한다. 요런 정보가 사실은 주어져야 돼요. 주어져야지 깔끔한데 요 세 가지 펀드만 판매되고 있다.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문에 또 이제 여기 그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CML로 이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느낌은 들어요. 느낌은 드는데
보다 확실하기 위해서는 이 문구가 주어졌으면 더 좋을 뻔했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